안녕하세요. 두이 C 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14장 표준 입력 함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14장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getS 함수 사용하는 것까지 하고 그 getS 함수가 문자의 길이를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추가로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문자 입력수를 제한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문자를 입력받는 getS 함수로 문자를 입력받을 수는 있는데 그 getS로 입력받는 그 표준 입력이 문자열 형태거든요.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 그죠? getS 함수를 사용하면서 정수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getS 함수는 어쩔 수 없이 정수값을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입력하더라도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정수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문자열을 어떻게 하면 정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etS로 입력받은 그 숫자, 그러니까 내가 1, 2, 3이라고 입력하더라도 사실 1, 2, 3이 아니라 문자 1, 2, 3이 이렇게 그 문자열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받은 것을 숫자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getS 함수로 키보드에서 1, 2, 3, 4, 5 하고 엔터키를 치면 걔는 실제로 그 어, 12345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1, 2, 3, 4, 5를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라는 문자의 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트 형태로 선언된 인트형으로 선언된 데이터 변수에 입력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서로 그 데이터 타입 맞지도 않거니와 서로 전혀 다른 데이터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자열로 입력받은 두 개의 문자열은 덧셈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C++ 배우면 뭐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C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덧셈 연산자는 무조건 양변에 상수, 정수 형태나 실수 형태의 상수가 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 지금처럼 문자열 상수가 와서는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한테 뭐 12345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즉 사용자한테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두 숫자를 합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getS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getS 함수로 그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받으면 그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이게 덧셈을 한다 덧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각각을 숫자화 시켜서 덧셈을 하고 출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어떻게 숫자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건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자체가 문자 하나하나들의 집합이고 그 문자 하나하나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숫자 0이 그러니까 문자 0이 숫자로 따졌을 때 아스키 코드 48입니다. 4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숫자죠. 그러니까 뭐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 숫자를 진짜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 아스키 코드 값을 서로 빼주면 됩니다. 어떻게 빼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0이라는 이 문자, 이 싱글 코테이션을 지키면 이게 문자를 의미하죠. 0이라는 문자에서 0이라는 문자를 빼면 숫자로 40,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얘가 48이거든요. 48 빼기 48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0이라는 문자를 숫자 0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문자 0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8 빼기 48하면 0이니까. 그러면 문자 1, 그러니까 문자 1 이것을 내가 숫자 1로 바꾸고 싶으면 문자 0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빼면 됩니다. 즉 문자 1이 49거든요. 빼기 뭐 하면 48이니까 결과가 1이 나옵니다. 즉 내가 어떤 문자 숫자를 진짜 숫자로 바꾸고 싶다면 문자 숫자 그 0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도 문자 숫자 0을 빼면 50에다가 48 빼니까 2가 되고요. 3도 51 빼기 48이 되기 때문에 3이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문자에다가 0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다 빼버리면 그게 숫자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자열을 숫자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내가 사용자한테 123이라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getS를 입력받으면 실제로는 123이라는 정수값이 아니라 문자 123 그리고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입력받게 되는데 그럼 나는 이것을 이제 숫자화 시켜야 됩니다. 즉 123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각각의 문자에다가 0에 대한 문자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뀌기, 아스키 코드 숫자로 바뀌는 거죠. 아스키를 뺐으니까. 그래서 요게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3이 아니라 1, 2, 3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더해봤자 6밖에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123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0의 자리고 10의 자리고 1의 자리니까 100의 자리에는 100을 곱하고 그죠? 1의 자리에는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에는 1을 곱해서 그러면 이 숫자가 123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릿수를 보고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해서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문자 3개를 문자열을 1, 2, 3이라고 문자열을 받게 되면 각 문자에다가 아스키 코드 0을 빼면 숫자 1, 2, 3이 됩니다. 그죠? 1, 2, 3이 되고 이 값에다가 각 자릿수, 그러니까 각 숫자의 자릿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곱한 후에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수 123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앞에 했던 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세 자리 숫자를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123이라는 숫자, 아까 앞에 했던 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 123이라는 이 문자열을 그러니까 123 백슬래시 제로, 그죠? 123 널 문자에 들어있는 이거니까 4개의 항목을 가질 수 있는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4개니까 1, 2, 3 그리고 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넘은 자릿수를 의미할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할 거기 때문에 1부터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게 100의 자리죠. 그래서 포스넘에다 일단 100을 넣어놨습니다. 100의 자리부터 연산하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3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1자, 2자, 3자 그 3번 반복하기 때문에 포문은 3번 돌도록 했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넘버 i가 0이니까 넘버 스트링 0이면 뭐겠습니까? 숫자 1, 문자 1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자 1을 숫자화 하려면 어떻게 겠습니까? 예, 0에 대한 문자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이 문자 1에서 숫자 1이 되겠죠. 그리고 1이 되고 템포 넣으면 이제 1인데 넣으면 현재 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고 0 더하기 뺀 게 1이죠. 1 곱하기 포스 넣으면 뭡니까? 100의 자리니까 1 곱하기 100에서 1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이 되고요. 그러면 넘이 0이고 100이니까 더하면 100이 되겠죠. 그럼 넘은 이제 100이 됐습니다. 100이 됐고 이제 그 다음 숫자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2로 넘어가겠죠. 그럼 얘는 10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포스 넘이 100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반복할 때마다 10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다음번 반복문 돌 때는 10을 나눴으니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을 곱하지만 그 다음엔 10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은 1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포문이 첫 번째 돌 때는 1 빼기 0 해서 1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이 되고요. 두 번째 돌 때는 얘가 10이 되었기 때문에 2죠. 요게 2를 쓸 때 2 빼기 0에서 2가 되고 2 곱하기 10에서 12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10이었는데 나누기 10 했으니까 1이 되고 그 다음 번 돌 때는 3이죠. 3 빼기 0 하면 3이 되고 3 곱하기 1에서 3이 되니까 123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문자 1, 2, 3, 1, 2, 3을 숫자 123으로 넘에다 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넘스트링은 문자열을 찍는 거고 넘은 숫자로 찍는 거죠. 정수잖아요. 그래서 %s 즉 넘스트링에 있는 문자열을 %s로 출력을 하는 것과 넘 숫자에 있는 퍼센트 정수값으로 출력하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123이 숫자 123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넘스트링에는 문자열 1, 2, 3이 들어있었고요. 이 넘에는 이제 숫자 123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꾼다든가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다든가 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사실 이걸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예제로 따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요렇게 문자열을 바꾸는구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문자밖에 못합니다. 딱 정해진 세 자리 문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꼭 세 개의 문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을 입력할 수도 있고 1000을 입력할 수도 있고 만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이 소스는 단순히 1, 2, 3에 한정해서 세 자리 숫자에 한정해서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숫자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숫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한 번 더 공부하시라고 예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딱 숫자를 3개만 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세 자리가 아닌 다양한 자릿수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바꾸는 것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는 그 포스넘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자리, 10자리, 1자리밖에 못 쓰는 거예요. 3번밖에 못 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똑같이 1, 2, 3 썼으니까 3번 돌겠지만 이게 달라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는 이게 100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쓰는 num 스트링의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strlen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1, 2, 3이면 3이 넘어오겠죠. 만약에 이게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5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1000이면 4가 넘어올 거고요. 그렇게 카운트가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얘가 뭘 하냐면 카운트 빼기 1 한 만큼 반복하면서 곱하기 10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3이 넘어왔겠죠. 3이 넘으면 1, 2, 3이니까 문자의 길이가 3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그러니까 이 카운트 빼기 1이면 두 번 돌겠죠. 두 번 돌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하면 1인데 10을 곱하고 또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10을 곱해요. 그러면 1에다 10 곱하고 10 곱하면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포스트넘을 그냥 100으로 고정했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쓸 그 문자 열의 길이를 구해서 자릿수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1, 2, 3이 아니라 1000이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요게 1000이었으면 얘가 이 스트링 랭스 하면 이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3번 반복하면서 10을 곱할 때니까 첫 번째 자릿수가 1000이 되는 거죠. 100이 아니라 1000이 돼서 자기가 연산하는 것을 1000부터 이렇게 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수는 똑같은데 아까 요게 3이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이 카운트를 써서 문자의 길이만큼 이렇게 폼을 돌게 되면 이 바로 앞에 있던 예제에서는 단순히 세 자리의 숫자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예제였다면 지금 같은 이 예제는 조금 바꿨는데 스트링 랭스 이용해서 100으로 자릿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길이에 따라서 자릿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쵸 곱하는 자릿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는 바꿔도 근데 만을 쓰려면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좀 바꿔도 동작할 수 있는 예제니까 앞에 예제와 지금 예제를 다 연습해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앞에 소스와 이 소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이게 더 좋은 것인지를 스스로 느낄 때까지 반복해서 많이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C 언어는 정말 많이 반복하고 이렇게 소스 코딩을 직접 많이 해봐야지 실력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진짜 100%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5번 이상씩 계속 반복하면서 머리에 새기고 자기 이 감각으로 다 새겨야지 더 오래 가고 더 이해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바로 했던 거 저 자릿수를 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문자의 길이를 갖고 그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10을 곱해서 자릿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 앞에 했던 방식은 이런 거죠. 100의 자리에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 1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릿수의 곱할사를 미리 이제 100을 구했던 거잖아요. 그 스트링 랭스로 구해가지고 strlen 함수로 문자의 길이를 구한 후에 폼은 돌면서 곱하기 이용해서 자릿수를 만들어내고 그 자릿수를 폼은 다시 돌면서 10으로 나눠가면서 각 자리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100의 자리는 100 곱하고 10의 자리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는 곱하기 1한 거죠. 그러니까 1의 자리 1을 곱해서 123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릿수를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 매번 그 포문이 돌 때마다 그 넘 만들어지는 넘이 있잖아요. 그 숫자를 합산하고 있는 넘에다가 계속 10을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에다가 100을 곱하지 않고요. 그 1이라는 숫자를 구하면 무조건 그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쓰고요. 다음번 숫자가 2잖아요. 2를 계산할 때 그때 10을 추가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3을 자리할 때 또다시 10을 곱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1이 처음에는 12 곱해서 10이 되었다가 2가 연산될, 그러니까 3이 연산할 때 또 12 곱해지면 자기가 10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번 연산이 될 때마다 그 연산을 합산해 가는 그 숫자에다가 계속 10을 곱해주면 123이 된다는 거죠. 앞에 했던 건 이 방식이었고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식인데 지금 이 방식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저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1을 구할 때는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2를 구할 때 그 1을 구했던 거에다 10을 곱하는 거죠. 10을 곱해서 더하기를 하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2가 나오겠죠? 120이 아니라 12가 나오는데 3을 구할 때 이 12에다가 또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20이 되잖아요. 그리고 3 하면 123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릿수를 미리 구해놓고 그 자릿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할 때마다 그 연산 결과에다가 계속 10을 곱해 나가면 그죠? 10을 곱해 나가면 결국 자릿수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는 것이 자릿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합니다.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소스를 이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딱 봐도 아까보다 많이 단순화되었죠. 왜냐하면 자릿수 구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num이 이제 카운트가 0, 그러니까 0이 나올 때가 맨 끝에 널 문자가 있으니까 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데 얘가 뭘 하냐면 이 처음에 num이 0이에요. 그죠? num이 처음 그 0이 곱하기 10 해봤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1이잖아요. 이 카운트가 0부터 시작할 테니까 1이니까 1 빼기 0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으면 1이 됐습니다. 현재 넣으면 1이에요. 그리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2로 갔어요. 근데 지금 숫자가 1이죠.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 하면 이제 10이 됐습니다. 그 1이 10이 된 거예요. 되고 2 빼기 0 하면 2잖아요. 그럼 다음은 얼마입니까? 12가 됐죠. 그리고 다시 Y문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왔을 때 넘은 이미 12잖아요. 12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0이 되었죠. 이 세 번째는 3이니까 3 빼기 0 하면 3이니까 120에다가 3을 더해서 123이 되고 그 다음에 0이니까 빠져나와서 찍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굳이 자릿수를 만들지 않더라도 숫자가 연산될 때마다 그냥 그 결과에다가 10을 계속 곱해 나가면 결국은 자릿수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세 개의 지금 예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세 자리로 고정하는 걸 한번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자릿수가 변경하더라도 되도록 만들었고 그 자릿수 계산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화시켰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예제를 다 보여드렸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스스로 만들고 싶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단계처럼 다 예외사항 없고 정말 픽스 시켜서 정말 단순하게 먼저 구현을 하시고 좀 더 진보시키고 좀 더 진보시키는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예제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빠르게 이해하고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게 스스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든지 이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도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예제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앞에 지금 우리가 요 작업한 거 있잖아요. 요 작업한 거를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숫자로 바꾸는 것을 이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함수로 이렇게 만든 예제입니다. 그래서 array to integer라고 그죠? array to integer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 배열에 문자를 넣어주면 아까 그 앞에 있는 함수 똑같습니다. 반복문 돌면서 결과에다 10을 곱해 나가면서 이렇게 아스키 변환해서 결국 그 변환된 값을 넘버로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1, 2, 3이라는 문자를 넘겨주면 123이라는 숫자로 반환해주는 array to integer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getS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input first number 해서 숫자를 먼저 한번 입력받고요. 그죠? 입력받고 이런 문자열이죠. 문자 숫자가 아니라 사실 뭐 1, 2, 3 하면 문자열 1, 2, 3이 들어오겠죠. 세컨드 넘버도 getS로 받았으니까 문자로 받을 겁니다. 이게 두 개를 받은 후에 이 각각의 문자열을 array to intege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둘 다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first 넣으면 이게 정수가 되고 이거는 문자열이 들어있고 이건 정수로 바뀌었고요. 얘도 문자열인데 정수로 바꿨습니다. 둘 다 정수로 바꾼 후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죠. 첫 번째 first num, second num을 이렇게 각각 t로 출력하고 first num에다가 second num을 이게 더한 값을 또 퍼센트 t로 출력했으니까 아마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연산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first number에서 25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넘버에서 157을 받았습니다. 문자열로 이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25가 아니라 25죠. 문자열 25고요. 이건 문자열 157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더하라 하면 문자열로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이 array2 integer라는 우리가 만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 각각 숫자로 만들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덧셈을 했기 때문에 182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함수가 자기 원하는 기능을 다 제공하면 좋은데 사실 함수를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런타임 함수나 아니면 뭐 API나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많이 함수를 만들고는 있지만 개인의 입맛에 맞는 함수를 다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함수들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C언어의 장점이거든요. 다른 뭐 인프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공이 많이 되는 언어에서는 그 제공되는 것이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C 언어는 지금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 함수들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C 언어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 제공되는 것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는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거나 제공되는 것도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게데스가 문자열밖에 입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문자열밖에 입력 못 받아서 이렇게 덧셈하는 지금 같은 덧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실적으로 게데스 갖고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array2 integer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문자열 정수를 바꾸고 그것을 연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셔야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실력이 많이 증가되고 이해도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그 컴파일 할 때 보면 그 이 getS 함수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getS 함수가 컴파일이 안 되거나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getS underbar s라는 함수가 있는데 getS underbar s라는 함수인데 그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함수가 getS 함수가 원래 fgetS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fgetS 함수 쓰셔도 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fgetS를 쓰는 경우에는 getS는 엔터키가 0, 널 문자로 바뀌어서 들어오지만 fgetS를 쓰게 되면 널 문자로 바뀌지 않고 백슬래시 n이 포함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getS 대신에 fgetS 함수를 만약에 썼다면 지금 이 while문을 getS 썼을 때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요. fgetS 함수를 썼다면 널이 그 백슬래시 n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아닐 때까지 하는 이 코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게데스 쓸 때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게데스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f게데스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array2 integer라는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게 a2i라는 ASCII2 integer라고도 하고 array2 integer라고도 부르는데 이 a2i라는 함수가 런타임 함수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array2 integer라는 함수를 안 만들어도 이 함수를 써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a2i 함수를 쓰려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이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include를 이용해서 자기 소스에 추가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를 구성하시면 아까 앞에서는 array2 integer라고 우리가 만든 거 썼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 a2i를 그냥 바로 쓰시고 여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include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2i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만들어 봄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려고 제가 만들어 보고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 입력 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죠. scanf.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준 출력 함수에서 printf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상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printf를 많이 쓰듯이 표준 입력에서는 이 printf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scan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can 포맷의 약자고요.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기능 중에서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만 제가 책에서 나열했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etS 같은 함수는요, 그냥 문자열밖에 입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정수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요? array to integer 같은 함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a2i 같은 함수를 써서 바꿔 써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아까 a2i만 했었는데 a2f도 있어요. 실수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써서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scanf 함수를 사용하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문자열, 실수, 정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scanf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 배우게 되면 다른 입력 함수들 별로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형태만 받는 게 아니고요. 형식화된 입력, 뭐 어떤 구분자, 컴마로 구분한다든가 자릿수로 구분한다든가 입력 형식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어떤 형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printf처럼 퍼센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dhf, lf, cs 같은 키워드를 써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d는 뭐 데시말의 약자이고 그 printf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수를 입력받는 거고요. h는 short integer, f는 실수, lf는 더블, 그 다음에 %c는 문자, %s는 문자 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rintf 사용할 때는 정수 출력할 때 d로 출력하든 h로 출력하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수 출력할 때 f로 출력하든 lf로 출력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뒤에서도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지만 스캔F 할 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포인터 기술을 사용해요. 우리 13장에서 포인터 배웠죠. 포인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놈이 크기가 안 맞으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d를 쓴다고 한다는 뜻은 무조건 정수를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h를 쓴다는 것은 short int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d라는 것을 써서 입력받겠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short type, short int 형식의 변수를 쓰면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canf 입장에서는 4바이트 메모를 요구하는데 short int가 2바이트 변수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4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2바이트밖에 없으니까 메모리 침범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F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LF 쓴다고, 즉 더블 크기 8바이트를 쓰는 LF를 쓰겠다고 키워드를 써놓고 정작 변수는 사용하는 변수는 플로트 변수를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scanf는 8바이트 저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4바이트 변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안 맞아서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printf는 사실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scanf는 정말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용해야지 정확한 값이 들어오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죽거나 값이 엉뚱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로 했다면 뒤에는 앞이 들어오는 데이터 변수는 integer type,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요. 여기 %가 붙었다는 뜻은 이제 포인터의 번지 계산 연산자, 즉 이 scanf로 데이터의 값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주소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실수하는 게 요 %를 안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적으면 실수로 안 적는 거죠. 고의로 안 적는, 실수로 안 적게 되면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번지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번지로 생각해서 그 스캔F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앰퍼샌드를 생략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의 주소가 scanf 함수로 들어가서 사용자 키보드에 이제 값을 입력하면 그것을 정수로 바꿔서 이 데이터 변수한테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는데 이 데이터 변수가 여기 있는 함수, scanf가 아닌 scanf를 호출한 함수에 선언된 지역 변수니까 이 scanf가 값을 못 주려면 번지가 당연히 넘어가야지, 그죠? 우리가 수압 함수 이런 거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를 넘겨야지 그 scanf 함수 내에서 그 번지를 가지고 값을 넣어서 이 변수한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번지 계산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scanf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포인터로 돌아가셔서 이 앰퍼센트 쓰는 부분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영상이나 세 번째 영상에 있는 것을 다시 보셔서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앰퍼센트를 적어야지 스캔F 함수가 이 지역 변수한테 값을 넣어줄 수 있는지를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포인터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라는 것과 이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printf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정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 플로트 4바이트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스캔f를 이용해서 얘는 그죠? %d 정수니까 %d로 받고요. 실수니까 f로 받았습니다. lf는 더블이고요. f는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n% 붙였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스캔f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 n%안 써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적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정수에 들어가고 입력하는 값이 실수 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한 값을 %d와 %f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잘 나올 겁니다. 지금 d가 요걸 의미하고 f가 요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5 엔터 치고 3.14 엔터 치면 5와 3.14 0000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캔f를 쓰시면 뭐 문자, 문자열, 정수, 실수 할 거 없이 다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다 변환이 돼서 얻을 수 있습니다. getS 함수는 문자열로만 받을 수 있지만 printf, scanf는 문자열로도 받을 수 있고 정수로도 받을 수 있고 실수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입력 함수인 scanf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canf에서 %를 쓰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scanf 함수가 그 포인터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포인터를 쓰냐면 그 자기가 호출한 함수, 즉 scanf를 함수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나한테 호출한 함수 쪽으로 값을 되돌려 주고 싶으면 리턴 함수를 써야 돼, 리턴문을 써야 되는데 리턴문은 값을 하나밖에 반환을 못해요. 그런데 scanf는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scanf가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리턴문을 하나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리턴문으로 그 scanf가 여러 개 입력받은 값을 반환할 수가 없죠. 그래서 printf 포인터의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넘겨받아 주소를 넘겨받아서 값을 한 번에 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인터 문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수를 두 개 입력받고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d, %d 이렇게 두 개를 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정수값을 입력받을 이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scanf가 한 번에 한 개의 값만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가 아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인터 문법을 사용해서 그 각각의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고 scanf가 그 주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포인터 기술을 써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다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scanf가 포인터 문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앞에 13-1이나 2, 13-2나 13-3에 있는 그 동영상 강좌를 또 보시고 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앞에 게 요거고요. 뒤에 게 이렇게 printf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 사용자가 이제 25라고 첫 번째 값을 입력하고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 그러면 25가 %d니까 그죠? 첫 번째 키워드가 %d, 두 번째가 %d, 둘 다 %d죠. 그리고 이 값이 이 주소에 의해서 그죠? 너무 안에다가 25가 들어갔고요. num2에 7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력값은 num 안에, 두 번째 입력값은 num2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scanf가 이렇게 이 num1과 num2의 값을 넣어주려면 이놈들의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 그것을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드가 서로 매칭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적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 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scanf도 참 이것 때문에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해요. 원래 사용자가 잘 입력해주면 좋은데 사용자가 또 이상하게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scanf는 보통 엔터키와 공백어로 구분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 개의 값을 입력 아까 앞에처럼 %d를 두 번 적잖아요. 그건 두 개의 값을 입력받는다는 뜻인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은 엔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 엔터 3 엔터 하면 scanf 함수를 하나 쓰더라도 각각 5와 3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num1에 5가 들어가고 num2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를 두 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5 한 번 쓰고 공백 스페이스 누르고 3 누르면 그리고 엔터키 한 번. 얘는 지금 엔터키를 한 번만 눌렀잖아요. 하지만 공백도
그 구분으로 스캔F에서는 구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게 num1에 들어가고요. 요게 num2에 들어갑니다. 즉 스캔F는 엔터키로도 구분이 되고 공백으로도 구분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백으로도 구분되기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엔터키로도 구분, 스페이스나 엔터키 둘 다 구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터키를 여러 개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를 여러 개 입력하는 건 다 무시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엔터 치고 엔터 치다가 3 엔터 치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가 돼요. 이렇게 입력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무시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지금 보시면 좀 5하고 스페이스만 수십 개를 이렇게 넣어둬요. 결국은 요건 한 개의 공백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와 엔터 사이에 여러 개의 엔터가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백과 공백 사이에 여러 개,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이 여러 개 있는 거 한 개로 처리한다는 것,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죠. 아까 그 스캔F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엔터키도 공백으로, 엔터키도 구분으로 자로 쓰고요. 공백도 구분 자로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기가 문자 입력 주소를 한번 입력받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받는 것은 문자 열이잖아요. 주소가 주소기 때문에 %s로 이렇게 배열을 잡아놓고 32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 배열을 잡아놓고 %s로 스캔F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문자를 입력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입력받은 것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캔F를 돌려놓고 이제 959.서울. 그 코리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어요. 그러면 959 서울 코리아 이렇게 입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출력해보면 959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출력되냐면 스캔F 함수가 공백을 구분자로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로 보는 거죠. 그래서 959만 나온 겁니다. 즉 스캔F는 문자를 입력할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을 해요. 물론 스캔F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막 넣어서 구현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백이 있는 문자를 입력 받을 때는 그냥 getS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getS는 엔터 칠 때까지 공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입력 받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공백이 들어가는 문자를 입력 받을 때는 스캔F가 약간 단점이 있으니까 getS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거고요. 스캔F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저 스캔F 앞에 또 키워드 막 붙여서 이 공백 무시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럴 것보다는 이렇게 getS 사용하는 게 사실 속 편합니다. 속 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캔F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공백으로 구분해서 하는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숫자를 받을 거예요. 근데 다 정수로 받을 거기 때문에 num1, num2, num3이 다 정수로 선언이 됐고요. scanf로 옥탈이죠. 데시말, 헥사 이렇게 해서 18진법, 10진법, 16진법으로 입력받겠다라는 걸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주소를 넘겨서 각 num1, num2, num3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세 개 다 똑같이 10진수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지 아까 받을 때는 8진, 10진, 16진으로 받고 출력할 때는 10진, 10진, 10진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를 받는다고 10 엔터, 10 엔터, 10 엔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10 공백 띄우고 10 공백 띄우고 10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 개의 숫자를 각각 이제 10, 10, 10을 입력받았는데 하나는 옥탈로 받았고요. 하나는 데시마, 하나는 헥사로 받은 거죠. 즉 옥탈 10은 10진수라면 8이에요. 왜냐면 8진수가 0에서 7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8이 되는 순간에 10이 되거든요. 이게 10이죠. 10이 되기 때문에 10이라 찾는 것을 옥탈로 받으면, 그러니까 8진법으로 받으면 8이 되고요. 그죠? 10진수 10은 10진수로 10이겠죠. 그 다음에 16진수 10은 15 다음에 F 다음에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10진수로 따지면 16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 10, 10 입력하더라도 스캔F로 %O, %D, %X를 받으면 각각 진법이 따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되는 값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제는 똑같이 10 엔터, 10 엔터, 10 엔터 주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 좀 더 있네요. 그 키보드와 자료형 일치한다. 이것도 제가 앞에 이랬는데 지금 스캔F가 포인터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맞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F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쇼트 인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프린트F를 출력할 때 다 %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진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안에서 값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서로 맞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값이 출력이 5, 6, 7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scanf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를 넘기잖아요. 포인트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이 크기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d, %d, 즉 4바이트 정수를 입력받겠다 해놓고 한 개는 요 데이터 3만 4바이트 정수고 얘는 2바이트고 1바이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얘들은 4바이트를 요구하는데 얘가 1바이트와 2바이트를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되면 얘 포인터가 내부적으로는 얘는 4바이트 포인터, 얘도 4바이트 포인터가 쓰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제공 넘겨준 값이 변수가 2바이트와 1바이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얘가 스캔프가 내부적으로 그 %d 값을 입력받아서 넘기는 그 순간에 이제 크기가 안 맞아서 데이터 침범이 일어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죽거나 전혀 엉뚱하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룰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F는 상관없지만 스캔F 같은 경우는 %C를 쓰면 반드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나 unsigned 캐릭터. ODX 같은 경우는 int, HD는 short. 그러니까 HD는 H만 적어도 똑같습니다. F는 float, LF는 double, %S는 캐릭터 포인터나 배열 형태가 와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거나 메모리 침범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부분 굉장히 스캔F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스캔F를 갖고 간단한 예제를 설명하면서 스캔F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캔F로 나이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뭐 나이를 입력하면 입력하면 되는데 나이를 500살로 입력한다든가 뭐 1000살로 입력하든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값을 입력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요. 그냥 입력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용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0보다 큰지 0살도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지 그리고 130살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체크를 해서 정상적인가 0보다 크면서 130살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만 정상적인 나이라고 판단해서 이 while문을 브레이크 걸어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incorrect 잘못된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while문 돌아서 입력받게. 이게 무한루프잖아요. 즉 뭐냐면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나이를 입력할 때까지 이 while문을 안 빠져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rint age, 그러니까 input age에서 나이를 입력해라 라고 요구하고 스캔프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을 하나 받고 그 입력한 값이 0보다 크면서 130보다 같거나 작으면 while문을 빠져나가고 아니면 나이 잘못됐다 다시 입력하라 이렇게 돌다가 잘 입력하면 빠져나오면 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예제를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실행을 한번 보면 -5 이렇게 입력하면 엔터 치면 incorrect age 일로 들어오고 -5는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거고 200 하면 너무 크니까 또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25 하면 정상적으로 여기 들어오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빠져나오고 당신의 나이는 25세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인 겁니다. 동작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5를 입력하면 입력 분포에 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에 %t라는 것을 간주해서 이 -5를 숫자 이렇게 넘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넣어줬는데 이 5를 판단해 보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죠. 벗어나는 거니까 else는 요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 범위가 안 맞으면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 130보다 큰 경우에는 incorrect age가 출력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25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갈 테니까 입력문 나이를 출력한 후에 이제 반복문이 거꾸로 됐네요. 반복문이 종료된 후에 입력문의 나이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scanf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게 배움의 맹점인데 책이나 이런 걸로 배우면 scanf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거기까지 끝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그래머가 되시려면 자기가 모르는 함수가 새로 나오면 이렇게 이 부분에 마우스를 딱 클릭하시고요. F1을 누르시면 이 scanf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도움말이 열리면서 나올 텐데 이 도움말이 나오면 그 도움말을 보시고 이 함수가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scanf가 반드시 성공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시면 이 스캔F가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읽어본 후에 스캔F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쭉 다 이야기를 드릴 거긴 한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그냥 책에서 보이는 거 설명하는 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F1을 눌러서 자기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PPT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기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소스를 입력하는 상황에서 스캔F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캐럿이 깜빡깜빡거릴 때 F1 누르시면 그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걸 쭉 읽어보시고 항상 그 염두를 하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이 컴퓨터 도움말은 다 그 사람들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영어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어려움 없으니까 쭉 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면서 도움말 보는 것을 습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용자가 나이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이를 입력하려면 숫자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이상한 사용자라서 ABC라고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BC라고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ABC라고 하면 무한 반복을 합니다. 즉 사용자한테 입력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ABC라고 하고 엔터 치면 incorrect age만 계속 화면에 띄우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while문을 못 빠져나와요. 물론 컨트롤 C나 같이 강제 종료를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while문은 무한루프를 돌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용자가 ABC를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 ABC 입력하면 입력 버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입력 함수 처리가 시작되는데 %키 그 스캔F 아까 우리 쓴 대로 %D로 정수값 입력받으려고 %D라는 키워드를 적었잖아요. 근데 스캔F가 보니까 이게 %D에 합당한 값이 없거든요. ABC면 다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F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없네 하고 실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에 0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0이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넘이 갖고 있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오류가 발생해서 값이 입력이 안 되고 넘 값이 0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하고 이거 정상적일 때 이제 종료가 되는데 나이 출력이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때는 이거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 반복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니까 이 스캔F가 입력을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력 범퍼에는 ABC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while문이니까 이렇게 incorrect age 출력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스캔F에 걸리면 입력 버퍼에 이미 ABC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입력 버퍼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스캔F가 또 동작합니다. 스캔F가 동작해서 보니까 자기는 %D인데 또 ABC가 들어있잖아요. 숫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고 incorrect age 출력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스캔F 올라갔더니 또다시 입력 버퍼에는 ABC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ABC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F 함수는 %D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에러가 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 스캔F는 계속 이렇게 이 입력 버퍼에 있는 저 ABC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incorrect age만 출력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문제죠. 사용자가 ABC라고 입력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사용자 잘못이니까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더라도 자기가 똑바르게 처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입력 버퍼에 ABC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ABC를 없애면 됩니다.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동영상 14강 처음에 14장 처음에 설명할 때 입력 버퍼에 있는 것들을 한 문제씩 꺼내올 때 남아서 문제 생기는 거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rewind라는 함수를 써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rewind라는 함수를 써서 ABC만 제거시켜주면 돼요. 근데 제거시켜주는 기준이 뭡니까? scanf가 %D로 입력받는데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scanf 함수가 반환값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scanf 함수가 0으로 반환했다는 뜻은 지금 아까는 그냥 scanf 그냥 써버렸었잖아요. 처음에 예제에서는. 근데 지금 예제에서 보시면 리턴 값을 체크하도록 되게 조건문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scanf 함수가 0이 반환되면 도움말 보시면 나와요. scanf가 0을 반환하면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용자가 내가 정수를 입력받겠다고 scanf를 썼는데 사용자는 정수가 아닌 그 다른 문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0이 반환되기 때문에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거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걸렸을 때는 리와인드 걸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놓고 digit number, 그러니까 정수 숫자 넣어달라고 한번 출력을 해주고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리와인드에서 입력 버퍼가 비었기 때문에 그 다시 스캔프 걸렸을 때는 다시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게 되는 거죠. 아까는 리와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무한호흡을 돌았지만 지금은 리와인드 때문에 지워져 버려서 이제 다시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사용자가 이제 ABC라고 입력을 하면 아까는 무한호흡 invalid incorrect age 하면서 계속 무한호흡을 돌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digit number 이렇게 그죠? 숫자 입력해 달라고 하고 다시 이제 사용자 마이너스 5 넣으면 다 이건 이제 이 마이너스 25 넣으면 잘못된 거니까 incorrect age 뜨고 이제 age 20을 정확하게 넣으면 당시의 나이는 20이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제를 작성할 때 예제는 사실 예외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리와인드 걸고 뭐 스캔프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예제일 때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실무로 나가서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추적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로 입력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자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거나 응답 옵션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만든 사람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오류값 어떤 때 어떤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을 도움말을 보시고 숙지를 하고 있다가 실무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다 예외 처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즉 스캔f 함수를 보시면 안에 보면 이 함수는 반드시 성공하는 함수가 아니고 리턴 값으로 0을 반환하면 이 함수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도움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이거 있는 함수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움말을 눌러서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떨 때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숙지를 했다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대충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스캔F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함수를 만나면 이 함수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 하고 가서 도움말 다시 눌러서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예제를 스캔F의 마지막 예제를 넣은 이유가 스캔F를 익히는 것도 있고 스캔F의 예외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건 스캔F와 같이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되면 반드시 도움말을 보고 그 함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류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류 처리하는 코드까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준 입력 함수에 대해서 뭐 getC, getCharacter, getS, scanf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책을 보시고 복습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표준 입력 시스템이 표준 입력 시스템으로부터 키를 입력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예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많은 문법들과 이 표준 입력 함수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재미있는 예제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C언어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책이나 뭐 누가 만든 예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익히려면 스스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많은 문법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어떤 작은 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굉장히 단순한 거. 아까 같은 것도 다 같습니다. 뭐 나이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기존에 배운 문법들을 갖고 써가지고 자꾸 만들어 봐야지. 그 만들다 보면 막히겠죠.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막히면 다시 그 책의 그 부분에 가서 다시 보고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쓰고 하다 보면 복습도 되고 응용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책 읽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힘 이게 생겨야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되어서 프로그램을 잘하게 되고 빨리 C언어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입력문을 배웠으니까 폭넓게 예제를 만들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14장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15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